미국 증시,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고평가일까요? 저평가일까요? 마가부터 테슬라까지 완벽 분석을 통해 해답을 드립니다. 2020년 8월 16일자 미국 증시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강의 순서는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차이점을 알려드린 후 확률 분석 다이어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증시 및 주요 종목 증가율을 분석하고 전통 강세 종목 증가율 분석까지 완료한 후 주요 종목 타당성 검토 뒤에 향후 미국 증시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의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미국 증시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이들의 차이점 다들 알고 계신가요? 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코스피고 나스닥은 코스닥이고 S&P 500은 코스피 500 정도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 분 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저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립니다. 물론 나스닥과 코스닥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코스닥과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다우존스랑 같은 뜻입니다.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안정적인 주식 30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대표지수로 나타낸 것이 다우지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기업 30 정도 뽑아서 표현한 것입니다. 굳이 비슷한 걸 뽑자면 코스피 100이겠네요. 다우지수는 시가총액이 아닌 주가 평균 방식으로 표현하기에 수치가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벤처기업 등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들이 상장하는데 코스닥과 매우 유사합니다. 기술주 중심인데 인텔도 나스닥으로 시작하여 나중에 뉴욕 거래소에 상장해 다우지수에도 들어간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사가 보통주 500 종목을 선정하여 작성한 수치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선정한 것이기에 시장 전체 동향을 파악하기에 유리합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코스피에 들어간 종목이 코스닥에는 들어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물론 코스닥에 있는 종목도 코스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코스닥에서 나와서 코스피로 들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셀트리온이나 동사처럼 하지만 두 곳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는 특이합니다. 종목에 따라 나스닥에도 다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곳의 교집합을 이루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하나에만 속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학주 TV에 확률 분석 다이어그램을 공개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확률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다이어그램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증가율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 이번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마가를 비롯한 테슬라, 페이스북 등 주요 종목 증가율을 체크하겠습니다. 그 후 주요 종목들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요 종목이 고평가라면 앞으로 증시는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저평가라면 증시가 계속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있으실 겁니다. 주요 종목이 하락해도 나머지가 올라 증시가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혹은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닌 적정선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겁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수를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률이 가장 높은 방향으로 주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미국 증시 증가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3월 말에 최저점인 18,213포인트를 찍고 현재 53% 상승한 27,931포인트입니다. 자, 다른 지수들도 비슷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나스닥은 더 많이 올랐네요. 6,631포인트에서 11,019포인트까지 올라 약 66% 상승했습니다. 정말 단기간에 미친 상승입니다. S&P 500은 다우지수랑 비슷합니다. 2,191포인트에서 3,372포인트로 올라 약 54% 상승했습니다. 그럼 주요 종목들도 비슷한 상승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종목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과 최근 매우 핫한 테슬라, 넷플릭스, 페이스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132.52포인트에서 208.9로 57% 상승했습니다. 다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다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애플은 116% 상승했네요. 제조업이 타격을 입었는데 말도 안 되는 상승입니다. 물론 SW가 흥작긴 하지만 어쨌든 대박 상승입니다. 애플 주 사셔서 수익 본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 구글입니다. 1008포인트에서 1504포인트 올라 49% 올랐습니다. 증시에서 구글 검색하시면 안 나옵니다. 알파벳으로 검색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많이 올랐네요. 무려 93%나 올랐습니다. 언택트주죠. 코로나 수혜주기 인정합니다. 다음은 전기차주 테슬라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입니다. 하하하와 무려 371% 상승입니다. 테슬라 사셔서 수익 본 분들 혹시 방송 듣고 계시면 글 남겨주십시오. 진짜 대박인데 궁금해서요. 어쨌든 사신 분들은 축하합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수혜주인 넷플릭스입니다. 290에서 482포인트로 66% 상승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137포인트에서 261포인트로 91% 상승입니다. 미국 지수 및 주요 종목 상승률을 정리했습니다. 보시면 다우지수랑 S&P 500은 비슷한 상승에 비해 나스닥은 66%나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테슬라, 넷플릭스, 페이스북 같은 기술주 때문입니다. 이번 미국 증시는 마가가 이끌었다고들 다들 말하는데 물론 그 말도 맞지요. 시가총액 상위권 4종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애플을 제외하고는 다들 지수 상승분 정도로만 상승했습니다. 결국 나스닥 상승원 동력은 마가가 아닌 테슬라 외 코로나 수혜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전통 강세 종목들은 어떠한 결과를 냈는지 보겠습니다. 전통주죠. 보잉, 코카콜라, 존슨앤드존슨, 월마트, 엔비디아 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잉은 최근 망한다 뭐가 안 좋은 소식이 많았죠? 보시다시피 코로나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저점 대비 상승폭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90포인트에서 178포인트로 상승해 무려 97% 상승했습니다.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도 코로나로 많이 떨어졌는데 상승폭도 많지는 않습니다. 36포인트에서 48로 34% 상승입니다.
다음은 존슨앤존슨입니다. 109포인트에서 148포인트로 36% 올랐습니다. 전통주들이 확실히 상승폭이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마트 역시 102포인트에서 132포인트로 30% 상승에 그쳤습니다. 30%도 많이 오른 건데 미친 장세라 많이 오른 것 같지 않게 느껴지네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입니다. 와우! 180에서 462포인트로 156%나 올랐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기존 전통 강세주들은 나스닥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잉을 제외하고 상승폭도 났습니다. 그나마 보잉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예외인 것이 엔비디아입니다. 나스닥에 속해 있는 기술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코로나 수혜주, 기술주들의 상승이 이번 장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오른 기술주들이 떨어진다면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코카콜라 같은 기존 강세주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야 하는데 확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즉 향후 미국 증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 많이 오른 테슬라, 페이스북 엔비디아 같은 주들의 주가가 적정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주요 종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를 확인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전기자동차주입니다. 왼쪽의 인물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테슬라의 CEO입니다. 얼핏 보면 존 트라볼타 같기도 합니다. 아닌가요? 하하. 테슬라 시가총액을 비교해봤습니다. 311조로 자동차 제조업체 중 1위입니다. 연간 1000만 대를 생산하는 토요타나 폭스바겐보다도 월등히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폭스바겐의 3배, 토요타보다는 50% 높은 수치 현대차의 거의 10배입니다. 테슬라의 매출액입니다. 2019년 기준입니다. 29조로 다른 경쟁사 대비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정리해보면 시가총액은 매우 높지만 매출액은 토요타나 폭스바겐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매출액만 봤을 때는 현대차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이걸 보면 분명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미래의 매출이 선반영된 거라고. 그래서 다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BEV는 전기차, PHEV는 충전하는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테슬라가 독보적인 1위이긴 한데 판매 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약 40만 대입니다. 다른 순위도 한번 볼까요? BMW, 닛산, 현대르노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중국 자동차입니다. BYD, 길리, 상하이, GM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 대단하네요. 자랑스럽습니다. 박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테슬라 40만 대가 어떤 수준인지 보겠습니다. 폭스바겐과 토요타의 연간 자동차 판매량은 1000만 대입니다. 현대차도 약 700만 대입니다. 테슬라가 매년 100%의 말도 안 되는 성장을 하고 다른 경쟁사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가정하면 테슬라는 2024년에 자동차 판매량 1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성장을 달성했을 때 2024년에 시총 1위의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이것이 선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버블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전 자료로 보여드렸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어떤 기업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래픽카드 지포스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에 대해 찾아보다가 CEO가 젠슨 황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측의 저분이 젠슨 황인데요. 국뽕의 마음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까? 아니었습니다. 대만 사람입니다. 아쉽네요.
우리나라 황씨인 줄 알았는데 까르르. 어쨌든 그래픽카드를 선도하는 기업은 이렇게 두 기업입니다. 엔비디아와 AMD. 엔비디아 약 70%, AMD 약 30%거의 독점 수준입니다. 경쟁이 심하지 않고 게임이 점점 고사양화되는 한 향후 엔비디아를 막을 수 있는 기업이 나올지 의심이 됩니다. 상승으로 조정이 있다 해도 지금 시세는 회복하고 남을 좋은 기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적은 없는 건가요? 제 생각엔 이때가 위기입니다. 바로 증강현실이 상용화될 때. 최근 엔비디아에서는 클라우드 XR이라는 AR, VR 지원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향후 AR, VR이 대세가 되었을 때 엔비디아가 또다시 이 시장을 선점한다면 주가는 말도 안 되게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는 시기에 얼마나 잘 대응할지 관건입니다.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거나 살 마음이 있으시다면 AR, VR이 대중화되기 전에 파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전까진 아마 적수가 없어 우상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을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크 기업입니다. CEO는 그 유명한 마크 주커버그로 우측 사진입니다. 마크 주커버그를 더 잘 알고 싶으시면 영화 소셜 네트워크 추천합니다. 제시 아이젠버그 주연, 파이트 클럽 7, 페넥룸, 나를 찾아줘 등 제가 완전 좋아하는 감독 데이비 핀처가 만든 영화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SNS의 대표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참, SNS가 외국에서 사용 안 하는 말이라 하네요. 소셜미디어라고 말해야 한다나 어쩐다나. 어쨌든 처음에는 페이스북만 있었죠. 그 후 성격이 같진 않지만 트위터, 인스타그램, 최근엔 틱톡까지 나왔습니다. 블루오션에서 점점 레드오션이 되어가는 걸 느끼시나요? 처음에 싸이월드가 나왔을 때 전 안 망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물론 운영에 차이가 있지만 향후 SNS 시장은 레드오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미국 증시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죄송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주TV 기준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페이스북 고평가입니다. 엔비디아 적정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나스닥은 잘해야 박스권입니다. 기존 마가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하락한다면 다른 주들의 상승이 나온다 해도 박스권입니다. 다른 주들도 하락하면 폭락이고요. 확률상 현재 기술주들이 고평가라고 판단되면 향후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현재 기술주들이 조정을 거칠 때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강의 어떠셨나요? 강의 내용 문의사항 및 상담 언제나 환영합니다. 또한 원하는 주제를 건의해 주시면 열심히 공부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